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면 용도 변경한 것도 뭐 해야 돼요? 그죠? 허가를 하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용도 변경하는 것도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신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군들이 쫙 있죠. 그 시설군들이 지금 위에서부터 쫙 나오잖아요. 위쪽이 상위군이고 밑에가 뭐죠? 하위군이에요. 그러면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원래 있는 용도를 위로 만약에 용도를 바꾸고자 한다. 그 위로 바꾸고자 할 때는 상위군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격하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뭘 받으면 돼요? 그때는 신고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누구한테 하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서열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서열 맞죠? 건축법하고 주택법에는 뭐가 필요 없냐면 이제 도시군이 필요가 없어요. 이 도시군이 이제 필요가 없다고. 도시군이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 정비법까지. 아시겠어요? 국토계획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까지만 도시군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도시군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냥 서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자, 건축법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땅이죠.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땅이죠. 환지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땅이죠. 그래서 환지 계획할 때만 세 번째 서열이었죠. 기억나세요? 나머지는 다 도시였고, 도시군 관할구역장이었고, 그렇죠? 근데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땅이에요. 두 번째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에요. 항상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땅에서. 그래서 건축물은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땅에 뭐가 돼요? 관할구역의 장이에다가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건축법일 때는 허가나 신고를 받는 곳은 누구한테 받느냐 물어보면 바로 이 세 번째 서열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누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은 두 번째 서열을 물어봐도 얘네가 나오고, 세 번째 물어봐도 얘네가 나오죠. 얘는 밑에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자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서열을 얘기해라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게 허가권자.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을 때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다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관할구역 장한테 우리가 허가를 받는데 신고를 하든 그게 허가권자예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즉 건축물을 짓는데 층수가 21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시장과 도지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광역시에서 광역시의 원래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자치구청장하고 군수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층수가 얼마예요?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나, 그 다음에 또 면적이 얼마? 10만.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뭐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만 예외적으로 누가? 광역시장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시에 있는 구청장이 원래 허가권자인데 21층 이상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특별시장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뒤에 가서 허가권자는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권자라고 하면 누가 되냐면 밑에 나와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규모를 짓고자 할 때는 누구? 특별시장과 광역시가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는 아까 그 규모를 짓고자 할 때 자기네들이 허가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신 조건을 달아요. 도지사가 사전에 승인만 해줍니다. 사전 승인만 받으면 돼요. 승인을 받는 거지 허가를 해주는 건 누구예요? 시장 군수예요. 무슨 말이야 돼? 근데 여기서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광역시하고 특별시장이 자기가 나서서 뭐 하겠다고요? 허가를 하겠다고. 너희들 하지 마. 위험하니까. 그러면 허가권자가 아닌 자를 물어보면 특별자치시장 허가권자 맞아요? 특별자치도지사 맞아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어중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군수 맞죠? 광역시장 맞죠? 예외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청장 맞죠? 특별시장 맞죠? 시장, 군수, 도지사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허가권자가 아닌 자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예요? 도지사예요. 됐나요? 도지사예요. 도지사는 사전 승인.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 그런데 조심하실 게 나와요. 뭘 조심하셔야 하냐면 허가권자에는 그러면 지금처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다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포함되죠?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에 뭐 할 때는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하는 게 맞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누구한테는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아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한테는 받지 않는다고. 왜요? 이 예외는 층수가 21층 이상, 면적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경우에 건물을 지을 때에 예외적으로 허가권자였잖아요. 이거는 짓는 게 아니고 용도를 변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특별시장과 특별시 광역시라 할지라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걸 파고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실수하는 거야. 거기서 허가권자인데? 무슨 말이세요? 네. 용도 변경. 그래서 여기 허가권자가 있고 옆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맞지만
용도 변경에 허가나 신고하는 대상이 허가권이 맞지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아니라고 X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가세요? 거기다가. 됐나요? 그래 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X 표시를 해놓으면 안 보여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X를 해놔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제는 이걸 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특별시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특별시장에게 한다,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틀리지. 아니라고. 용도 변경은 구청장이나 자치구청장이나 광역시에는 군수한테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허가 신고, 허가 대상이 되고 해당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있죠. 같은 라인. 같은 라인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라인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냥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같은 라인에서 할 때는. 하지만 같은 용도에 또요.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설군 내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죠. 그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단독주택 종류 중에 단다다공이 있죠. 단독주택 중에 단다다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다가구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같은 용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기재 내용 변경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 두 개를 바꾸는 경우도 같은 시설군에 바뀌는 거지만 안 해도 된다고. 기재 내용 변경 안 해도 된다고. 됐나요? 이거.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시설군 순서. 첫 번째 메뉴에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 두 번째가 산업 등 시설군. 그리고 전기통신시설군. 그리고 문화집회시설군. 가운데가 딱 센터를 잡는 게 영업시설군. 그리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군. 그리고 주거업무시설군.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바꿀 때 산업 등 시설군을 영업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 신고냐 허가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돼요? 순서를 아셔야지. 순서를. 됐나요? 순서를 지금부터 외우는 겁니다. 자산 전문 영업. 누구? 교근주 그 밖에. 됐나요? 자산 전문 영업. 교근주 그 밖에. 교근주가 누구예요? 우리 국토개법 할 때 유발형 기억나세요? 유발형 아세요? 유발형? 나이트클럽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할 때 저의 사수 나이트클럽의 모든 걸 가르쳐 줬던 그 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형 이름이 뭐예요? 유발이요. 그 형 본명이 교근주예요. 그 형 본명이. 대단한 형이에요. 그 형이. 그 웨이터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1년 동안 뭐 했다고? 유학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위락과는 이종에 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자정문은 일종에 있어요. 기억나시죠? 뭐도 판매해요. 인삼도 판매해요. 기억나시죠? 그거. 그 형 이름이 교근주예요. 교근주. 그렇죠? 대단한 형이에요. 그 형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예, 진짜. 아직도 기억나니까 진짜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진짜. 하여튼 많이 배웠어요. 나이트클럽 가면 이제 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양주 세팅도 하고 그 다음에 맥주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양주를 세팅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주 세팅할 때 들고 가는 방법이라든지 손 들고 하는 건 아시죠? 다 이렇게 딱 해서 기본이 이렇게 딱 들고 다니거든요.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삼각형 꼭지 지점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많은 걸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맥주 같은 거 딸 때도 뭐죠? 자기 오프너가 따로 있어가지고 병따개가 따로 갖고 있으면서 이걸 딱 뭐죠? 하나씩 놓으면서 따잖아. 이렇게 딱 놓으면서 따주잖아. 이렇게. 에이, 누가 이렇게 따서 줘요? 이렇게 딱 하나씩 딱 놓으면서 딱 이렇게 따줘야죠. 이렇게 하나씩 병 딱 하면서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런 것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주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뭐 때리면서 군에 가서는 맞으면서 배웠는데 그 형은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군도 그렇게 친절할 줄 알았는데 군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군은 막 때리더라고요. 제 때만 해도 많이 맞았잖아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엄청나게 배울 게 많으니까. 제가 해군 출신이니까 UDT 출신이거든요. 제가 UDT에 있다가 6개월 동안 있었구나. 있다가 더 이상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심해 잠수 때문에 하다가 이 고막 쪽이 나가가지고 근데 병가 처리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장애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 왼쪽이 잘 안 들려요. 이 질문 받으면 이렇게 들어요. 이쪽이 질문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배 타는 걸로 했거든요. 배를 탔거든요. 배 타면서 또 진짜 많이 배우긴 했어요. 배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아마 해군 근무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외 기름이 어떻게 송수되고 이런 것들 라인을 다 외워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라인 자체.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밤에 다 자면 내려와가지고 데크판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파이프라인 다 그려가지고 안 그러면 맞으니까 다 그려가지고 다 보고 그 색깔별로 다 칠해가지고 이쪽 라인이 나가고 이쪽 라인 뭐 물 나가는 라인하고 다 해가지고 뭐 하니까 다 머릿속에 넣고 외우고 막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따가 뭐 이렇게 공구 있잖아요. 공구 스패너 같은 거. 그 스패너를 4분의 3인치 가져오라고 그러고 몇 인치 가져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가져와야 되는데 뭐냐면 딱 너트 볼트 있잖아요. 볼트 머리를 보고 이게 몇 인치짜리인지를 알아야지 가져오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거 4분의 3인치, 2분의 1인치 딱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엄청 맞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기억이 나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여기 스패너를 맞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으면 피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거든요. 지금이야 상상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 후임부터는 그런 문화를 저는 없애고자 그런 걸 없앴죠. 근데 그게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잘해주니까 기강이 해지기는 맞더라고요. 이게 또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참.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형이 나이트클럽을 그만두고 자산 전문 영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업 교군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금방 외우잖아. 그러면 나이트 형 유발이 형이 교군주인데 그 밖에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뭐로 바꿨다고 나이트클럽 웨이터에서 자산 전문 영업으로 자산 전문 영업 교군주.
그리고 영업이 항상 센터예요. 제가 센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했다. 그러면 이거 내려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신고. 그러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를 기억하고 계셔야 이게 금방방 나오거든요. 아, 자산 전문 영업, 교근주. 아,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순서가 다가 아니에요. 용도 순서가 훨씬 많아요. 이걸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이 이렇게 많아요. 자원수랑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장례시설, 그리고 전기통신원,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이 시설이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이게 센터예요. 이게 센터예요. 그리고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이 그 다음 미치고 그 다음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닌 것은 이렇게는 물어본 적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이거 자체 가지고 위아래 신고 허가 물어보고 이걸 위아래 옮기면서 용도 변경했을 때 신고 그 다음에 허가 물어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거업무는 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교육 및 군사시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죠? 허가, 내려오면 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포기하게 돼요. 근데 포기 안 해도 돼요. 이걸 지금부터 외운다고. 기본과정 하면서도 이거 외웠지만은 이걸 외우게 됩니다. 교군주라는 형이, 웨이터 형이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뭘 하나 샀냐면 봉고 트럭을 하나 산 거예요. 트럭에다가 앰프 설치해가지고 방송국에서 하는 발전 있잖아 앰프들 그거 설치해서 계속 방송으로 뭐 자산 전문 영업을 하는 교군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뭐 그거 하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광고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 앰프를 틀려면 방송국에서 쓰는 발전기가 있어야 된대요. 그걸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꺼달라는 거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형이 나이트클럽 있을 때마다 저를 뭐라 부르느냐면 제가 하도 안마를 잘 해주고 하니까 야 너는 의료 쪽으로 참 뛰어나다 이러면서 의료 노교수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불렀어요. 의료 노교수야. 저를 부르는 게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가지고 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단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자동차를 타래요. 탔어요. 그리고 어디를 지나냐면 자원묘지 지나서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온대요. 되나요? 뭐 타라고요? 자동차 타고 어디 가라고요? 자원묘지 지나서 운수 참 위험한 공장이 나온대요. 거기 가면 뭐 있다고요? 방송 발전기가 있대요. 방송에서 쓰는 발전기가 있대요. 가니까 없는 거예요. 형 없어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일했던 위락관 종문에 가면 같이 일하던 누나가 한 명 있거든. 숙이라고. 그래서 운동하는 숙박으로 외웠어요. 숙이 해도 되고 운동하는 숙박이 판다고 하니까 뭐를? 방송 발전기를. 되나요? 운동하는 숙박이 판다고 하니까 그러면 파는 거니까 영업이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숙박이 판다 이게 센터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판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판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누나가 판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거죠. 가져오라고. 의료 노교수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수련, 야영장까지. 어디에 갖다 주면 돼요, 형? 근린에 있는 어디요? 업무주택으로 갖다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 외웠어요. 됐나요? 자, 뭐 타고요, 처음에? 자동차 타고
어디 지나서? 자원묘지 지나면 운수, 창 위험한 뭐가 있다고요? 공장이 있다고. 공장이. 뭐 있다고요? 거기 가면? 방송 발전기가 있다고. 근데 형 없는데? 아 없어? 그럼 어디로 가래요? 위락관 종문. 위락관 종문에 가래요. 문화 및 집회시설. 가면 누가 있다고요? 운동하는 숙박이 판다고 한다고. 운동하는 숙박이 판다. 그게 센터에. 그렇죠? 그럼 이제 저한테 부탁해야죠. 누구? 의료 노교수야. 어디로 갖다 달래요? 근린에 있는 어디로? 업무주택으로. 그럼 다 외운 거예요. 이걸 외워야 위아래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센터에 뭐만 있는지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딱 되는 거예요.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합니다. 그럼 허가에 신고해요. 허가죠. 허가죠. 운동시설에서 위락은 위락관 종문에 운동하는 인간. 그렇죠? 그 다음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합니다. 신고예요? 허가예요? 신고. 그렇죠. 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용도 변경합니다. 그럼 신고에 허가예요? 신고죠. 그렇죠. 신고죠. 그렇죠? 그 다음 판매 시설에서 발전 시설로 바꾸고자 합니다. 용도 변경. 뭐예요? 허가죠. 허가죠. 됐나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얘기했던 그림만 기억하시면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면 그게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신청, 변경 신청하면 되고 같은 호나 근린 시설 상호 간에는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허가나 신고를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허가 신고 대상 중에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 승인 받듯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뭐한다? 적용한다. 이걸 다 변경하고 난 뒤에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이거 할 때는 사용 승인 받듯이 그렇게 승인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 허가 대상 중에서 신고 말고 허가 대상 중에서 용도 변경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되잖아요. 그럼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용도 변경에 대한 설계는 누가?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층수로 따지면 3층 이상. 여기다 층수는 3층 이상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건축사가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용도 변경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층수는 3층 이상.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건축주는 그러면 만약에 이겁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 허가나 복수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꼭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용도 변경할 때 두 개를 같이 용도 변경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을 방송통신시설이나 발전시설 두 가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나를 두 개로 복수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오케이 해야지만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 오케이 해야지만.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건축법에 대한 적용입니다. 건축법 적용.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있죠, 여러분. 간이창고. 공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
이동이 쉬운 것, 그러니까 주택 용도로 쓰면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공장 용도로만 쓰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이동이 쉬운 거는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있죠. 그것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이나 임시지정 문화재도 건축법 적용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 철도나 궤도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 기차 보면 레일 있죠, 레일. 그 레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일 근처에 있는 곳 내용들. 그런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이나 철도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 그래 플랫폼, 급수나 급탄, 급유 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하천구역 내에 우리 수문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옆에 보면 조작실이 있거든요. 그 수문 조작실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에요.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안 해요. 그러면 철도 역사 있죠.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해야 안 해요? 하죠, 당연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철도 레일에 있는 곳만 안 한다고. 그럼 위에 있는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철도 나온다고 해서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고속도로에 보면 관리사무소 있어요, 없어요? 관리사무소 있죠? 건축법 적용해야 안 해요? 해요. 통행료, 우리 톨게이트 있는 통행료 징수시설, 그걸 건축법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컨테이너 창고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용으로 쓰고 있으면 하는 거예요.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동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건축법 적용했는데 누구 때문에? 누가 창고에서, 컨테이너 창고에서 단식하다 돌아가셨잖아요. 절대 이거는 건축법 적용하면 안 된다고 단식해 돌아가신 고 문철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컨테이너 창고에서 돌아가신, 단식을 하면서 돌아가서 절대 건축법 적용하면 안 된다고 돌아가신 고 문철수님 기억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컨테이너 창고에서 돌아가신 고 문철수님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분 때문에 안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건축법 전부를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거 있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는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도시지역이 만약에 무슨 구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으면 건축법 모두 적용합니다. 그리고 동읍 모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이면은 건축법 모두 적용한다는 거.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동이나 읍으로 돼 있으면 모두 건축법 적용합니다. 적용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이 아니고, 다시 도시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니면 아니면 아시겠어요? 아니면 일대는 건축법의 일부를 제외합니다. 다 적용 안 하고. 그럼 뭘 제외하느냐? 적용 안 하고. 이걸 제외합니다. 건축선에 대한 지정. 건축법의 내용 중에서 건축선에 대한 지정이 있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 있고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이 있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의 분할 제한,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6가지죠. 이 6가지 항목은 아닌 지역에는 건축법의 일부를, 이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제외한다는 거. 다 적용 안 하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아닐 때 건축법의 일부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부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거예요. 제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이게 제외하는 거라고. 됐나요?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부분.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외울 때 그러면 건방진 대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건방진 대도.
건방진 대도 때문에 일부가 제외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건방진 대도, 방, 대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건폐율도 같이 들어가요. 아닌 곳에 건축물의 일부를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외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때 이게 들어간다고, 보기 중에 하나로. 이것만 제외하는 거지. 이거는 제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건폐율이 보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답으로. 그 다음 또 하나, 용적률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 용적률도 X. 그 다음에 높이 제한도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X.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무조건 뭐 한 거예요? 다 적용하는 거라고. 무슨 아시세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제외는 이것만 제외하지 이건 제외가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 이거 제외한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면 건축법 모두를 적용합니다. 제외하는 게 없어요. 근데 아니면 이 내용을 제외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다 적용하고. 그렇죠? 제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XX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의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행지역, 으로서 동이나 읍의 지역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선에 대한 지정, 건축선에 대한 건축 제한, 그리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렇게 됩니다. 됐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건축법 적용이 완화되는 경우입니다. 건축법 적용이 완화되는 경우. 건축 관계자는 업무 수행 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됐나요?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건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 내에 민원전문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이거는 안기장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뭘 두겠다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민원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민원만 별도로 다루는 민원전문위원회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로도 돼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뭐할 수 있도록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때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만 오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신청인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청인만 오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도 오고 또 누구? 참고인이나 그렇죠. 이해관계자들까지도 다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두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만 오는 거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인이나 이해관계들도 오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부문이 총 몇 개냐면 10개예요. 건축법이 총 10개 테마예요. 10개 테마인데 지금 3개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합니다. 내일 안 하지 않고 합니다. 합니다. 내일 합니다. 내일 안 한 줄 알았죠? 내일 합니다. 내일 합니다.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내일 합니다. 계속 놀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원래는 화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화요일 날에 민법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일 정상적으로 그냥 하기로. 그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안 나오셔도 되죠? 화요일 수업 없잖아요.
오전만 한다던데? 저녁은 안 한다던데요? 예, 그러니까 내일 오후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고 그러면 내일 하고 그 다음 주 하면 진도는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7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집으로 나갑니다. 이제 이론 정리는 여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 정리는 6월 달까지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나가는데, 그때 문제 나가면서 한 번 더 우리 이거 했던 거 있죠? 이거 했던 거 한 번 더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소환을 해서 이론을 다시 정리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했던 거를 7, 8월 달에 문제 볼 때 보기 전에 이 이론, 이 내용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려면 이론을 한번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을 또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7, 8월 달에 복습을 하면서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7, 8월 달 하면. 아니요. 지금 그 예상 문제집 있죠? 그 예상 문제집으로. 예상 문제집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출도 있고 기출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비율은 뭐 딱히 뭐 비율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 그래서 일단 문제는 지금 나중에 한번 보고 그 문제 부분 그대로 다 할지 아니면 몇 개 선별해서 하고 프린트로 나가면서 문제를 할지 이건 나중에 좀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7, 8월 때는 문제집으로 일단 나가요. 일단 나가고 우리 이거 했던 거 있죠? 같이 병행하면서 보고 그렇게는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은 거 이제 내일 하고 그 다음 주 하면 이론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그럼 7, 8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어차피 7, 8월 달에 아마 8월 달인가? 그때 한 주 방학이 있을 거예요. 방학 있지 않나요? 아마 한 주 방학이 있을 거예요. 방학이 있어야죠. 방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마 여러분들 방학 휴가를 잡을 때 그때 잡으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하고 이제 7, 8월 달 끝나면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10월 달 시험이니까. 그럼 9월 달에는 아마 동영 실제 시험과 똑같이 하는 동영 부분 가지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문제만 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론 정리가 6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그 6월 달까지 이론 정리를 할 때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7, 8월 달도 이론을 한 번 더 체크를 복습하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할 텐데 집에 가지 마시고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 했던 거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에 가지 마시고 이왕 왔으니까 복습을 하세요. 집에 가면 어차피 뭐죠? 쭉 늘어집니다. 왜 늘어는지 아시죠? 오늘 수업 들은 걸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은 같이 한 거고 여러분이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해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복습을 해주세요. 단 얼마라도. 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